얼차려를 받는 거죠. 얼차려. 그럴 리가 없어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야지. 근데 어떻게 심을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공부는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다리를 찢어줘야 되겠죠? 다리를 찢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찢어야 되겠죠?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아류노너 나무 심기 기둥편이 시작이 됩니다. 2023년 8월 26일부터 16번의 대장정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아류노너 나무 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둥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류노너 나무 심기는요,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이 사진을 같이 보실게요. 여기 군인이 누워 있는데요. 어때 보이나요? 표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 눈을 질끈 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가 저는 들리는데요. 자, 이 사진은요, 여러분, 접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슴팍에 교본이 있는데요. 109번입니다. 제가 영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는 유격 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유격 갔을 때 CS복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전투복이 아니라 막 다 떨어져 가는 허름한 옷을 입고 풀밭에 누워서 거의 뭐 얼차려를 받는 거죠. 얼차려. 여러분, 얼차려란 말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유격 훈련, 사격, 그런 것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위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팔 딱 벌리고 다리를 위로 들고, 그리고 머리도 드는 거죠. 이게 맨몸으로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다리를 드는데 전투화를 신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투화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바를 쓰잖아요. 하이바도 매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리를 높이 들어야 되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이 느껴지죠, 여러분? 자, 삶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질문을 해볼게요.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지금 제가 45살인데 삶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삶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삶은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가 나오겠죠? 자, 이 포스터는요, 제가 아류노너라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나무의 모습으로 그걸 표현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는요, 각자라는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걸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북극성이에요. 그 북극성에는요, 나무가 한 그루씩 자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뿌리부터 내려야죠. 당연히. 뿌리가 없는데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열매가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뿌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뿌리가 지학이에요. 공자가 15세에 달성했다는 게 지학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성장은 뭐예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게 이립입니다. 이립. 공자가 30세에 성장했던 모습이 이립인 거예요. 제가 여기 나무 통에다가요, 극기복례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극기복례. 나를 이겨내고요. 나의 욕심, 사사로운 욕망, 이기심,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어디로 돌아가래요? 다시 사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리가 무엇인지, 이게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립을 달성했어요. 그 다음엔 이 가지를 뻗치고 드디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것이 부록, 공자가 말하는 부록이죠. 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를 세우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죠. 이 나무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무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껍데기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요,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워나가는 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이고요. 공자는 50세에 이만큼 성장을 했죠. 그래서 먼저요, 나부터 시작해요. 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인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먼저 나무 뿌리를 잘 내린 다음에 기둥을 잘 세우고 가지를 맺을 때 그때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나쁜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아류노노 나무 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둥을 세울 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공자가 각각의 나이에 달성했던 성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은 성장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성장을요, 형상을 하세요. 나무처럼 뿌리를 내린다, 기둥을 세운다, 가지를 뻗는다,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점점 더 크게 키워나간다. 그렇게 이미지화를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알겠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도구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장인이 자기 일을 잘하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그 도구부터 예리하게 가다듬는다. 자, 나무를 잘 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잘 심으려면요, 땅도 깊이 파야 되겠죠. 그러면 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씨앗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양분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물도 있어야 되고요. 기후도 잘 맞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도구인데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야지. 근데 어떻게 심을 건데? 그 나무는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그 씨앗은 어디서 올 것이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라는 문제고요. 정말 이런 도구들이에요. 칼, 이거는 목욕하는 오리인데요. 이것도 필요하죠. 못, 망치, 스패너, 톱, 가위, 드라이버. 이게 몽키인가요? 벤치인가요? 이게 몽키인가요? 자, 삽, 이런 것들.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도구가 없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류노노 나무 심기입니다. 자, 어른의 필수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류노노 나무 심기. 취업, 연애, 결혼 생활, 이혼, 재혼, 자녀 양육,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네, 아류노노 나무를 심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 쓰레기 같은 교재는 이제 그만. 어떻게 나를 바로 세울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볼 것인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누구를 원망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류노노에 들어있습니다. 지난 16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 뿌리에서 제가 다루었던 씨앗은 모두 6가지예요. 먼저 중요한 학,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세가 당연히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덕, 이거는 다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인은 덕은요, 나를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덕이 없는데 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죠, 위선. 그 다음에 중요한 스스로 자발성.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못한다. 자, 다음에 정이고요. 바를 정. 이것은 고든 거예요, 고든 거. 그 다음에 직. 이것도 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자가 나이를 적잖아요. 15, 지학, 30, 미립, 40, 부록, 50, 지천명. 그 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이렇게 7가지의 아류노노 나무의 뿌리를 내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뿌리를 수강했던 분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공부 중 제일 도움되는 공부였습니다. 저도 참 많은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공부는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적도 없고, 특히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마치 금기시하고요, 나쁜 것처럼 하고요, 살이 맞지 않는 그런 통념들 있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강요하는,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마는, 결국엔 그런 교육만 잔뜩 받아왔단 말이에요. 아류노노는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될 겁니다. 20대에 했더라면 더 방황하지 않고 당당한 제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 흐린 눈으로 대충 짐작하며 살다가 노노라는 안경을 쓰고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민망하고 고개를 돌리고 싶지만 앞으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갈고 닦아 제자리를 찾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과 위치를 몰랐는데 뿌리 심기를 통해 방향과 위치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을 잘 살고 싶으면요, 삶을 잘 살기 위한 도구부터 먼저 장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나의 가치를 몰라 싼값에 후려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공부하다 마음에 닿는 문구들이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제와 깨닫게 해준 변호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의 늪으로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고 잘할 수 있을 거란 용기도 생깁니다. 뿌리편 강의를 듣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생각당하거나 내가 생각하기를 포기했던 것들도 많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는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둥편에서 사리를 배워 사리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내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도구와 지혜를 얻었다. 50년 정도 살면서 당연시 생각해왔던 것들이 뒤집혔다. 재미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느낀다. 공자의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조금 더 나를 알아가고 그 문장들이 내 일상으로 들어와 살아 움직여서 내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뿌리편은 나에게 꿈을 자주 생각나게 하는 강의입니다. 숨어있던 나를 찾으려 생각했고 그동안에 그리웠던 용기를 일기해주는 나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는 강의였습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도 안 끝났네요. 예. 자신을 아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어쩌면 위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지 내가 없이 다른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른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삶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도구들을 계속 예리하게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있지만 그걸 쓰지 않으면 무뎌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그 주옥 같은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심증려 천즉계라는 말인데요. 강이 깊으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홀딱 벗고 건너면 되고요. 강이 얕으면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려서 건너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이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그 앞에 멈춰 서서 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런 거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둥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총 16회 강의를 할 겁니다. 8월 26일 토요일인데요. 이때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10월 21일 날 끝납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수요일은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러니까 1시간 반 강의를 할 거고요. 토요일은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반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14회는 줌 강의를 하지만 2회는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저도 역시 도구를 갈고 닦아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도구를 닦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시험을 볼 겁니다.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 때는 필기 시험을 볼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는요, 9월 23일과 10월 21일이고요. 그 다음에 VOD 강의가 있어서 3개월간 제공이 됩니다. 그 내용은요, 사리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중요하죠. 사세, 생각의 힘, 이때 구사, 공자가 말하는 9가지 생각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전 사례랑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처세. 처세는요, 정말 처세예요. 출세하는 법. 어떻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논어 문장은 총 113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113개의 도구가 생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워크북과 로그북이라는 것을 택배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두 개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사리. 자, 사리고요. 한번 볼까요? 잠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상태에 머물러라. 사리가 없으면요, 얻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잃게 된다.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사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세. 무가, 무불가.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거 다 논어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문장, 물이 깊으면 홀딱 벗고 건너면 되고 얕으면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려 건너면 될 뿐이다. 심증려 천즉계 그 문장이 나오고요.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원래 논어에 나오는 문장이죠. 닭 잡는 칼로 어찌 소를 잡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래도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세편에서 주로 다뤄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힘, 어떻게 생각의 힘을 기를 것인지. 사리를 아는 사람은요, 우물까지 갈 수는 있지만 우물 안에 빠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리를 아는 사람은요, 사기 당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처세, 출세하는 법, 학간록.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공자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에서 주로 문제가 되겠죠.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품격입니다, 여러분. 고품격. 우아하게 처세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로그북은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13개의 문장이니까 113일 동안 여러분들은 로그북을 기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1일차 첫 번째 날에는 여기에는 이제 아류 논어의 중요한 문장들을 제가 핵심 문구를 적어 놓을 거예요. 사람의 성장 과정, 지약, 이립, 부록, 지천명 이렇게 쭉 적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논어의 모든 문장을 외울 순 없죠. 그렇지만 40이 부록이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시고, 암기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암기를 했다는 건 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113개의 문장, 핵심 단어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회차 때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필기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나에게 성장이란 무엇인가? 나의 성장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멈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매사문이 들어갈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23년 8월 26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르쳐 드리는 거는 무엇인가요? 자강불식 신공이 될 거고요. 이런 과정이에요. 자, 목표는 비상이에요, 비상. 나 혼자 경공수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내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4를 거쳐서 나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자, 첫 번째, 다리를 찢어줘야 되겠죠? 다리를 찢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리를 찢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찢어야 되겠죠? 네, 뒤로도 찢었다가 앞으로도 찢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게 저죠. 여기 다리 찢고 있는 이 사람이 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띵뛰기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여러분 스스로 혼자 비상하는 단계. 이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제가 안고 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도약, 비상, 비약적인 성장,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엄청난 실패를 거쳐서 우울증이라는 그 밑바닥에 도달한 다음에, 그때가 제가 37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죽는다는 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성장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비상할 수 있도록 멋진 경공수를 펼치면서 이 강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안 했는데 기둥부터 해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뿌리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결국 뿌리와 기둥과 가지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듣지 않고 기둥을 먼저 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강의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VOD 강의는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매번 이렇게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거는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싶다, 이립하고 싶다, 북진, 나라는 우주의 북극성이 되고 싶다, 북극성으로서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번 기둥 강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신청하실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불철주야 여러분들의 이립을 기원 드립니다. 아씨, 끝난 것 같아. 정말? 그리고 자담에 뭐더라?
자, 다음에 뭐더라? 일곱 개인가?